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이죠. 예, 오늘 방송입니다. 모처럼 강하게 반도체 소부장이 보란듯이 급등해줬죠. 2차전지까지 괜찮았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종목별로 상당히 힘이 좋게 올라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란듯이 급등을 같이 보였습니다. 수급도 그랬고 오늘 괜찮았던 하루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며칠간의 공포심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서보현님, 살걸님, 빙다리 핫바지님, 구름샘님, 제이돌돌님, 꽃밭을 걷는 양이님, 크샤님, 네 반갑고요. 등골아빠님 반갑습니다. 리오님, 두둥 반갑습니다. 제노님, ICU, 네 저도 ICU고요. 예, 현장에서 캔커피 비싸졌다고 하시는데, 많이 비싼가요? 제가 최근에 캔커피를 먹어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크사님, 예, 오랜만에 본방사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직접 봐주신 게 참 좋죠. 한의표님, ICU,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K님, 근영이 형 머리숱이 좀 많아지신 듯.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반곱슬이라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머리 손질을 하다가 좀 머리를 좀 덜 말리고 이렇게 왁스칠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머리숱이 없이 이렇게 휑하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공기도 좀 통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요. 원래 숱이 좀 많은 편이고 많이 가늘어요. 그래서 다 말리고 하면 머리가 이제 이게 빡빡해지는데 반곱슬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에 좀 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해명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님,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황 열심히 해볼 거고요. 오늘따라 전물 보이시네요. 허밍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쁜이 부동산님, 늦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디옥기님,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9.8포인트, 거의 4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2차전지 강세 출발한 가운데 대형 IT, 특히 오늘 LG노텍이 1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죠. 10% 정도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유화학 일부, 그리고 지주사, 조선기자재, 그리고 자율주행과 유리기판, 카메라 모듈과 통신 장비, 풍력과 로봇, 게임주 등이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표가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연준의 통화정책 우려가 감소를 했고요. 미국 증시가 여기에 따라서 강세를 보인 점이 우리 증시의 개장 초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S&P 글로벌 PMI 제조업 그리고 유럽 쪽 미국과 유로존의 이 제조업인데 왼쪽 보시면 미국 쪽의 유로존과 관련된 PMI 제조업이 다소 조금은 살짝 슬로우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오른쪽에 보면 미국과 유로존의 평가가 글로벌 PMI 관련해서 약간의 서비스업 쪽은 유로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독일도 살짝 살아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쪽은 살짝 처지지만 또 유로존은 굉장히 서비스업이 살아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제조업 PMI가 다소 좀 꺾이면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경제지표 영향에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됐는데 특히 이제 어제 테슬라가 갑자기 시간에서 오늘 13% 급등을 했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도 반도체 업종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화된 경제지표에 금리, 환율 등이 동반적으로 안정을 찾았고요.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오늘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기관도 현물 매수 동참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반도체 강세 배경은 역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간에 7.7% 급등한 모습에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 우려가 있었고요. 여기 따라서 이제 최근에 우려가 감소되면서 반도체 쪽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 증가도 말씀드렸던 전년비 43% 증가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됐고 각각 3% 이상 반등을 했죠. 지수 상승을 역시 코스피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실적 기대감, 금리 하락에 미국 주식 훈풍이 연동되면서 강세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거래일과 3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두 주체 모두 반도체와 IT 부품 중심으로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은 테슬라 강세에 장중 한때 7%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기대감의 자율주행차라든지 한화 엔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에 조선 기자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0원 초반까지 바로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강세였는데 이 반도체 급반등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주도했고 말씀드렸던 LG 이노텍이 1분기 호실적 기대감의 급등세였습니다.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왜 급등했을까 시간에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국내 2차전지 업종 강세를 이끌었던 이슈가 됩니다. 그중에 LG 엔솔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강세가 두드러졌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하나엔진 급등했고요. 반면 밸류업 관련된 수요 업종은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보험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특별한 모멘텀 부재로 섬유유복과 음식료품이 약세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업종별로 반도체주가 역시 강세였고 오늘 유진테크가 10% 이상 급등을 했죠. 그 외에도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세였습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까지도 급등세가 나왔고요. 뒤이어서 IT 하드웨어가 강세였고 한국우주항공산업 기대감 때문에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특히 세트레가이가 20% 이상 급등이었고 인텔리안테크 10%대, 그리고 AP위성도 강세에 주도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반등으로 에코프로 BM이 일반 전기전자 강세에 기여했고요. 반면 스튜디오 미르 급락 때문에 방송 서비스는 다소 좀 약세 국면으로 보였습니다. 닥터 K님, 형님 좋은 거 많이 드세요 말씀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마음만이라도 집에서 뭐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매크로 지표를 하나씩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너무 공포스러운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S&P 글로벌 US PMI 관련된 그 프라이스 지표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조금 조정세를 나타나다가 이제 살짝 고개를 들거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부담을 다소 조금은 제어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전일 발표된 S&P 미국 4월 제조 PMI가 49.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3월 51.9포인트 대비 하락했습니다. 4개월 내에 최저치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쪽은 서비스업 PMI가 올라갔지만 미국은 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51.7포인트에서 50.9포인트로 약화되면서 5개월 이내에 최저치까지 빠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살 살아나는 쪽으로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신규 수주 둔화 그리고 생산 기대치를 반년 사이에 가장 낮게 잡았다고 알려졌고요. 동시에 점차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가격 상승률도 모두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또 같은 날 어제 진행된 2년물 미국 국채 경매도 견조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2년물 발행금리가 4.89%로 결정된 가운데 응착률은 2.66배로 연초 이후 평균인 2.59배를 상회하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금리가 빠진 거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5월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갑자기 180% 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물가를 압력을 낮추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만약에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시장은 2, 3분기 중에 보험성 금리 인하 정도 수준도 아마 배팅 가능성이 높여질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 그 자체가 뭐 보험성이나 이게 뭐 썩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자체가 완전히 좋을 거다 보기에도 좀 어려워요.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또 뭐 인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또 상당히 뭐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한다. 이건 또 시장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식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경로이겠지만 그래도 갈 수도 있는 경로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매크로 변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급등했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이 뭐 4, 5%씩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AMD가 2.4, 엔비디아가 3.65,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가 모건 스탠리 측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시총 2조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AI 전용 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에 따라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20%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1,0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 관련된 쪽은 여전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날라올 것 같고요. 역시 어제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지만 역시 엔비디아는 오늘이 제일 싸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차트 하나 보여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역시 엔비디아 쪽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예정인 HBM3E 12단 D램을 AMD 쪽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에 HBM3E 12단 샘플을 고객사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급 규모는 이번에 AMD 쪽으로는 약 30억 달러, 한화로는 4조 1,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삼성전자는 HBM 구매 대가로 AMD의 GPU를 구매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GPU 제품이라든지 물량은 사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MD가 올해 하반기부터 칩 양산을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공급 시기는 하반기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한 점도 오늘 긍정적인 면이었는데 지난밤 뉴욕 장 마감 후에 1분기 분기 순이익이 11억 1천만 달러, 주당 1.2달러로 전년 동기 17억 달러, 주당 1.8억 달러보다 다소 좀 축소됐고 매출은 3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44억 달러 대비 16% 감소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다소 좀 빠지긴 했는데 다만 팩스셋이 집계한 주당 순이익 전망치 1.07달러와 매출 전망치 36억 달러는 모두 상회했기 때문에 컨센 대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에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약 7.68% 급등을 했고요.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아마 실적 자체보다는 이 이야기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방점은 컨퍼런스 콜에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고객들의 재고 조정이 종료가 되어감에 따라 향후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유진테크, 에이직랜드, PSK 홀딩스, HBSP 등등의 반도체 관련주, 테크윈까지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재고 관련된 이슈를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업황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역시 이제 대형주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가 소부장 쪽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신공정에서 한국 반도체 장비 기회 찾기라는 이렇게 도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존 공정에서 오른쪽 신공정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게이트 조련막 형성이나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 다음에 연주입, 그 다음에 방막 증착, 금속 배선이나 검사 이런 쪽으로 실제로 프로세스가 가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공정 쪽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새롭게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중심으로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겠죠. 이 자료는 독특한 플랫폼 사이트 이름입니다. 똥밭에 굴러도 주식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따왔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었죠.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SK 하이닉스의 부지입니다. 부지.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내달 M15X 증설공사를 재개한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설공사를 하게 되면 역시 장비 쪽이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SK 하이닉스가 청주 캠퍼스 내 신공장인 M15X 공장 재개 시점을 5월로 확정하고 협력사 등의 관계기업에 공지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M15X는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M15X 공장은 낸드 프레스를 생산하는 M15 공장 옆에 신규 라인을 증설하는 것인데 확장, 익스텐션이라는 의미에서
M15X라는 게 더 붙어 있는 거죠. M15X라는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M11, M12 두 개의 공장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인 복층 구조로 구성되는 쪽인데 22년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약 6만 제곱미터 18,000평 부지에 M15X를 착공 계획 발표 후에 공사 돌입했지만 23년 4월에 반도체 업황 악화로 중단됐던 팹이죠. 그래서 25년 초 완공 목표도 밀릴 전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발표가 된 겁니다. 현재 공장 부지 평탄을 위한 토사 반출 작업 등의 공장 재개에 앞서서 사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고요. M15X 공장에는 낸더를 포함한 HBM 등의 차세대 메모리 공정이 아마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공장 관련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장비가 반입돼야 되니까 장비주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반도체와 소부장들이 상당히 살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종목들이 오늘 유진테크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장중에 이런 것도 보였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소재주들은 조금 장비주들보다는 좀 덜 올랐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소재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하루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가 터졌고요.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2차 전지 쪽입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왜 시간에서 13% 넘게 급등을 했느냐?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핵심이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이죠.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213억 100만 달러, 약 29조 3,100억 원 정도 수준이죠. 지난해 같은 233억 2,900만 달러보다 9% 감소했고요. 월가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 221억 5천만 달러를 더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그리고 테슬라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2분기 이후에 4년 만에 첫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올랐을까? 우선 이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테슬라의 매출과 전사 자동차 마진인데 보시면은 레비뉴, 토탈 레비뉴,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토탈 레비뉴가 일단 빠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빨갛게 토탈 GA 갭 그로스죠. 이렇게 보시면 마진이죠. 그로스 마진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이게 보시면은 오토 쪽의 GPM입니다. 크레딧하고 리스를 좀 뺀 것이죠. 이렇게 마진율이 나오는데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는 영업비용 분석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이 자료는 올바른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자료들이 보시면 영업비용 분석도 역시 토탈 레비뉴 대비해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R&D 쪽도 많이 올라가면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나머지 비용들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구조이다 보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영업이익률입니다. OPM이죠. OPM인데 역시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진도 빠지고 매출도 빠지고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보여드릴까요? 테슬라 쪽의 오토 GPM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GPM이 파란색인 것 같아요. 에너지 사업부. 에너지 사업부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파란색 실선이 이제 에너지 사업부의 GPM이죠. 에너지 사업부는 계속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지는 반면 오토 GPM, 크레딧을 뺀 자동차 쪽의 GPM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19년도 저점도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좀 좋지 못하다. 요즘에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용, 그러니까 비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175불 중립 의견을 그대로 냈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서 아마 리포트 상으로는 테슬라가 엄청 좋다라고 말하는 리포트가 당장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3%나 그 시간에서 급등을 했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모델 2로 불리는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25년 초부터 아마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300만 대 정도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제 모델 2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루머가 돌면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모델 2를 내년 초부터 연간 300만 대 정도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저가 차량 출시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안감을 좀 없앤 것 같고, 그리고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때에도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앞당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 관련된 저가 모델 2 관련해서 상당히 앞당겨지면서 확실하게 이제 생산을 한다, 이걸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일단 주가가 급등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일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소재 그리고 셀 업체까지 주가들이 올라왔는데, 자, 이에 대해서 그 삼성증권에서 나온 테슬라 쪽에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 3가지를 들었다라고 이제 오늘 장중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이야기 드리면, 투자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대답 3가지 이야기죠. 첫 번째, 글로벌 이후의 AI 학습 컴퓨터 능력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주었다. 두 번째, 25년 기존 공장에서 저가 모델 생산으로 연간 300만 대 판매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로보택시 구상에 대해서 실적 발표 자료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택시도 자율주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 자료에 들어간다. 이것은 뭔가 좀 뚜렷하게 이제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로벌 이후의 AI 학습 능력 확보인데,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관련된 그 이번에 IR 자료에 나온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1분기 기준 35,000개의 H100 GPU를 확보했다는 걸 이제 나타낸 거죠. 자, 메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그랬고, 야, 우리가 이만큼 테슬라 GPU를 갖고 있어. 우리가 엔비디아 쪽에 아주 비싼, 구하기 힘든 GPU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어. 확보하고 있어. 이걸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24년 말까지 85,000개를 확대 예정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메타가 35만 개, 다음으로 가장 높은 합승 능력을 테슬라가 확보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것도 상당히 오늘은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자, 언제부터 이렇게 GPU를 확보하는 것이 IR에서 중요한 게 됐나, 이렇게 하면 결국 엔비디아 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AI 칩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IR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식적인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낼 정도니까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테슬라 쪽의 1분기 실적 내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만 보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프로덕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펙스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 오른쪽에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쪽의 전기차 내용에 관련된 부분만 좀 발췌를 다시 해보면, 사이버트럭 생산이 4월 주당 1000대를 돌파했다.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 램프업도 지속되고 있고, 수율 개선으로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모델 출시는 기존 계획 25년 하반기보다 조기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이제 25년 상반기 초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고요. 해당 모델 초기 생산은 현재 플랫폼과 차세대 플랫폼 혼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는 원가 절감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자본 효율적으로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대에 달하는 캐파 가동을 극대화하면서 신규 제조 라인 투자 없이 23년 생산량 대비 50%가 성장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구체화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에서 13% 이상 급등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더군다나 테슬라 말고 또 GM도 불을 밝혔죠.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네, GM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얼티엄 EV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고, GM 실적 자료 중에 이게 전기차 내용인데요. 얼티엄 EV 판매는 북미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74% 급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전기차 쪽에 상당히 좋은 이슈입니다. 얼티엄 EV 생산 확대는 올해 2분기에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포드하고 좀 이렇게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GM 쪽은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공원이 흑자 전환 목표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5년 내년에 미드 싱글 OPM을 또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제 AMPC 포함을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EV 쪽 관련해서도 전기차 쪽에 미드 싱글 정도의 OPM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수익을 내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 이제 실적 설명회를 이제 요약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GM 같은 경우는 연간 EV 판매량 목표치를 20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까지 유지를 그대로 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EV 인도량은 전년비 21%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기준으로서는 전분기 대비 74% 급증을 했죠. 그리고 EV 생산 캐파가 올여름 기준으로 아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메리츠 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드 싱글 정도 이상의 OPM을 목표로 유지한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여기에 따라 국내 기업의 영향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티엄 세일즈 가동했다는 국내 기업 영향력은 역시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종목을 이제 꼽아줬죠. 이렇게 따라서 결국은 얼티엄 세일즈 관련된 기업들은 배터리셀이 LG 엔솔, 그 다음에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음극재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전해액은 엔캠, 그리고 분리막은 LG화학과 도레이,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동박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파우치 전지 필름은 율촌화학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GM까지도 테슬라와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된 굉장히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이 오늘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약간 소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춤한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요. 이런 이슈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하나 띄워주십시오.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CEO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 보면, 수소나 리튬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감산 국면이고 최대 20%까지 축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25년 2분기까지 배터리 소재 가격이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한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외신을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소재단에 영향이 있을지,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렇게 외신은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또 기자가 밑에 보시면 한국인 것 같아요. 예, 김혜진 앤드 이희수 이렇게 적혀 있죠.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떤 내용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기사 내용을 한번 제가 그냥 언급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좋았습니다만, 자, 그러면 전기차가 이렇게 좋아지고 GM도 좋고 뭐 테슬라도 좋아진다 하는데,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 뭐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셀이나 양극재 소재도 다 좋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방점을 받고 있는 게 로보택시 전략 발표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이죠. FSD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셀이나 양극재 쪽도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FSD 개발에 자신감을 내비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될 때 테슬라는 결국 수천만 대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차량 소유주는 직접 이걸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에어비앤비처럼 렌트 빌려 쓸 수 있다라고 평가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항상 이렇게 말로 이렇게 흥하기도 하고 말로 이렇게 망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감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못하면 너 테슬라 주식 사지 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 한 곳에서, 기존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죠, 한 곳에서 FSD 라이센싱을 또 협의하고 있고 올해 한 곳 이상과 계약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FSD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자율주행차가 아직은 뭐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공공도로에서 또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규제 승인도 확보하지 못해서 뭐 테슬라가 쉽게 성공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다소 조금은 공격적으로 불식을 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 옵트론텍, 피런티어,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테슬라 CEO가 역시 이제 옵티머스 로봇 내년 판매 개시 가능성 언급을 또 했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AI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대량 생산, 판매가 내년에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연구실 안에서 공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고 올해 안에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또 설명까지 했고요. 25년 말까지 옵티머스 로봇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생산 이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 세대 2세대를 또 공개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가시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우스, 뭐 러셀, KNR 시스템, 뭐 TPC, 뭐 이렌시스 이런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과 로봇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늘 테슬라 쪽의 방점이 아닐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오늘 태양광 쪽입니다. 하나큐셀 자회사가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 턴키 수주 그리고 미국과 EU가 중국산 태양광 관세 부과 관련된 반사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오늘도 반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올랐습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분, 하나큐셀의 자회사인 인에이블이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 사모펀드 TGC와 4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발전소를 시공하는 내용의 턴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두 번째 대형 계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계약에 따라 아마 하나큐셀은 24년부터 25년까지 TGC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모듈 450메가와트를 공급하고 인에이블은 발전소의 설계, 구매, 시공 등을 이제 맡을 거다. 이게 이제 EPC거든요. 이것을 맡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EU가 중국산 태양광 관세 부과 반사수혜 기대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과 유럽 등이 잇따라서 태양광 관련된 중국산 패널을 견제 수요를 높이고 있고요. 미국은 동남아를 통해서 거쳐오는 수입되는 중국 물량이 오늘 6월부터 254%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U 또한 오늘 7월부터 중국산 케이블,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반덤핑 관세가 오늘 6월까지 유예되면서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하반기부터 관세가 부과되면 또 중국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쪽에 아마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오픈 AI CEO인 샘 올트만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엑소와트라는 이제 이쪽인데 2천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지면서 태양광주가 어제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역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에너지 테마가 일단 올라오기는 했는데 자, 근데 태양광 관련해서 KB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태양광 쪽은 아마 지금 현재라기보다는 25년 내년에 2, 3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정도부터 의미 있는 회복을 전망한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태양광 설치량은 23년이 전년비 76%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24년은 올해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성장세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더 큰 증설로 공급 과잉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좀 공급 과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원가는 수급상 톤당 8.5달러에서 톤당 6.5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5년 1분기 그러니까 2, 3월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회복이 전망된다는 리포트를 냈는데 자,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KB증권에서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보면은 미국의 생산과 중국산 수입 경쟁력인데 보시면은 검은색 짙은 실선이 미국의 모듈 판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란색 실선이 중국의 모듈 판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싸죠.
그리고 가운데 쪽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미국향 중국 모델 경쟁력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검은색 실선은 미국의 모듈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파란색 실선이 결국 더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모듈 경쟁력이 이제 내려오려면 상당히 좀 쌓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내려오는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우회 수출을 종료로 한다면,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이 종료가 되면 중국 업체들은 70% 관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AMPC를 받는 미국과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미국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적용하면 아마 판가에서 관세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남는 게 BEP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재고의 주범인 수입도 23년 45기가와트 정도의 수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 2월 8.4기가와트로 6월까지도 높은 재고가 또 유지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재고 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업황이 바로 회복되는 좀 쉽지 않다. 이 중에 80% 이르는 동남아 재고가 12월 5일까지 소진해야 무관세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년 미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망치 아마 38기가와트, 전년비 15% 증가하는 것을 오히려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올해 아마 업황 이런 부분들이 턴이 될 것이다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내년 2, 3월 정도에 돼야 의미 있는 턴이 올 수 있다, 이렇게 KB증권에서 리포트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해당 기간 신규 모듈 수요 감소, 연말까지 과도한 설치 때문에 12월 6일부터는 3, 4개월 또 공백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 3월 정도, 내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는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태양광과 풍력은 여전히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섹터입니다. 조선업종도 되게 어렵지만 태양광과 풍력 쪽도 상당히 긴 오랫동안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찍힌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분기 단위로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기대치를 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려우시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그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이 방산과 더불어서 같이 분위기가 하루 이틀 굉장히 좋았죠. 오늘도 역시 우주항공 쪽이 올라왔는데 세트랙 I가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인텔리안 테크도 매각이 아니라 매출 계약을 하면서 공시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우주항공 쪽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급 지구 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한국 시간 기준 금일 오전 7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으로 실용 초소형 위성을 군집 운용함으로써 위성 영상 획득 주기를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관측 범위도 더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또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케줄로 보면 26년과 27년에 각각 5기씩을 추가로 발사하면서 27년 하반기 전체 11기 전체를 군집 운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들 위성은 각각 무게가 100kg보다 가볍고 500km 고도에서도 흑백 1m, 컬러 4m 해상도의 전자광학 카메라 탑재체를 통해서 약 3년간 지구를 관측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많이 쏘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계속 축적되면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가 더 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더 정부 그리고 민간 쪽에서 이렇게 관련된 위성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가, 그리고 임무본부장의 존 리 전 미국 그 나사 고위 임원이 또 유력하다고 정해지면서 이런 것들도 좀 회자가 됐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KB증권에서 자, 첫 번째 자료 띄워주시면 24년 한국 정부 정책의 투트랙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1분기 그리고 2분기는 역시 1분기는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2분기는 우주항공 쪽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투트랙을 정부 정책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 보시면 밸류 프로그램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프로그램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거고, 아래쪽 보시면 방산 우주항공 쪽에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항공청 등등 포함해서 상반기에 우주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산업화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5월 말에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니까 아마 2분기 내에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상당히 좀 이렇게 임팩트를 갖고 있는 정부 정책, 우주항공을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것을 도식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이겁니다. 예, 엄청 그리신다고 담당 애널리스트가 엄청 고생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렇게 뽑았으니까 막 이렇게 표로 그냥 화면으로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KB증권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내 이벤트가 각각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된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뭐 국내 그리고 글로벌에서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는지 이 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리포트 원본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삼프로TV 들어오셔서 앱에 들어오셔서 시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 원고 작업되어 있는 이 표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IPO입니다. IPO.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대여섯 개 정도의 종목들이 이렇게 IPO가 오늘 될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을 볼까요? 루미르,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한컴인스페이스, 그 다음에 텔레픽스, 덕산 랩코어스 이렇게 한 6개, 대여섯 개 정도가 IPO 기업 공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기업 공개되는 회사들이 또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IPO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그 인텔리안테크가 오늘 관련된 계약 공시를 했죠. 관련해서 코멘트를 냈는데요. 글로벌 A 사양 357억 규모의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23년 8월 17일 글로벌 A 사양 306억 규모의 초도 물량 계약에 이은 두 번째 수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도 물량 306억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25년 3분기까지 1년 6개월 기간에 걸쳐서 공급할 계획인데 고객사의 요구로 또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물량 대부분을 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더 빨리 들어오겠죠. 그러면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적이 계속 늘어서 이렇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빨리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실적 단위 더 숫자가 빨리 찍히겠죠. 또 오늘 계약한 357억 원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공급될 건데 아마 양사는 이미 후속 물량에 대한 협의를 또 논의 중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후속 물량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코멘트를 한 겁니다. 오늘 5월 17일 우주항공청 신설이 국내 우주산업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이벤트가 또 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원앱의 뭐 글로벌 상용 서비스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센티멘트는 우주항공 관련 쪽은 2분기에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주항공 그리고 우주항공은 또 방산과 맞물린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이제 방산업체로 이야기되는 종목들은 1분기가 숫자가 시장 가이던스 대비 다소 조금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등과 같은 이 방산과 우주항공을 같이 하는 이런 종목들은 1분기 어닝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어닝 발표가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발표하면서 약간 주춤할 때 이럴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1분기 어닝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아닐 것 같고요. 다소 조금은 컨센 대비 조금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업종은 오늘 이제 광고 관련주입니다. 역시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테마성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은 메타의 텍스트 기반 소셜미디어죠. SNS인 스레드가 활성 사용자의 증가하고 이번에 이전의 트위터였던 X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 전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스레드를 쓰고 있지 않은데 뭐 여러분들은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 하다가 연동해서 이렇게 스레드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가 미국에서 X보다 1일 사용자 수가 더 많고 스레드가 지난해 12월에 애플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가운데 하나인데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세 번째로 많이 다운로드되는 무료 앱으로 알려져 있고요. X는 41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X보다 스레드가 훨씬 더 많이 이제 다운로드 받고 쓰고 있다는 거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스레드는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X는 44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스레드의 평균 1일 활성 사용자는 약 2,8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스레드가 지난 12월에 하루에 약 1,8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 대략 5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SNS상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관련된 광고 업종이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EM넷, 모비데이즈, FSN, MP 이런 광고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현지 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거고요.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다소 조금은 이슈가 된 어떤 내용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이제 OLED 관련 쪽입니다. 역시 이제 OLED는 올해부터 애플 쪽에 좀 큰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면적당 OLED가 이제 새롭게 스마트폰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면적이 서서히 생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수요 위축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IT 제품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반등할 거 전망되고 있고 대면적, 그러니까 아이패드 같은 대면적 OLED가 나오면서 이쪽에 소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이쪽 쪽에서 디스플레이 시장 내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맥북, 아이패드 등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에 국내 기업들의 매출 확대가 여전히 지속되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덕산 테코피아, 솔루스 첨단 소재, TSE, 풍원정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볼 거예요. 오늘 역시 이제 조선과 조선기자재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번 주만 들어서 조선과 조선기자재 3일 연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뒤로 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한 3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중국의 조선과 해운사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미국이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호 조선 기업들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마 중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이러한 어떤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극히 소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영향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강 쪽은 좀 그러한데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쪽은 다소 좀 다르다 이야기 나오는데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조선 업황 회복의 기대감에 70조 정도의 어떤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캐나다 왕립 해군이 현재 보유 중인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서 아마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26년 발주를 할 것이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규모가 70조 원 정도 규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캐나다 무역 사절단이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차례로 방문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70조 규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사마다 작년에는 적자 호손이 전체적으로 작년 40%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적자 호손이 많이 줄겠죠. 아주 높은 가격을 받는 이익이 나는 쪽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적에 올해 상당히 좀 찍힌 긍정적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도 높고 그러면 이제 수출 지표에서 환율이 높기 때문에 달러 베이스로 들어오면 좋아지는 거고 유가가 높아지면 발주가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후파는 또 빠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원자재 가격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화엔진이 전일 장 마감 후에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조선기자재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연속적으로 3일 정도 조선과 조선기자재 왔다는 점도 조금은 유념을 하셔서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적으로 며칠 오르면 아무래도 쉼이 나오고 그 쉴 때 주가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자료들이 많고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저랑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열심히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